성형외과 전문의 서의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돌출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돌출눈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실제로 문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돌출눈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에 동영상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치료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돌출눈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수술하는지를 환자 상담하는 것부터 수술하는 것부터 수술 전후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돌출눈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파란 뼈가 있죠. 그러면 안구가 있습니다. 안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돌출눈이 되고 이렇게 들어 있으면 뉴트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이게 뭐 들어간 눈이 되겠죠. 한국인에서는 보통 이 뼈에서 눈까지의 거리가 10에서 13m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이 좀 크다는 연예인이나 뭐 눈 크다 예쁘다 이런 사람들이 16mm 정도 되고요.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18mm 정도 됩니다. 이 뼈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제 병적으로 나오신 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분들은 한 20mm 이상, 22mm, 23mm 뭐 이렇게도 나와 계세요. 근데 이것만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고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서 이 뼈를 기준으로 이렇게 재는 것들도 있고요. 이 뼈를 기준으로 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위에 뼈를 기준으로 재는 겁니다. 이렇게 위 아래 뼈. 그러니까 여기 뼈와 여기 뼈를 기준으로 재는 거죠. 둘 다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눈이 여기서 이렇게 돌출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뼈가 발달이 덜 돼서 돌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쭉 들어가도 그게 좀 어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튀어나온 사람들은 이 사이가 가깝고 외국인처럼 코도 높고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들어가 있어도 그게 굉장히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눈이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가 튀어나오지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안구의 돌출 정도에 따라서 이 밑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달라집니다. 그 중안면부 수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안면 거상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하안검 수술하고도 관계 있고. 그래서 안구 돌출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히 안구가 튀어나왔냐 들어갔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뼈의 모습도 따져야 되고 얼만큼 튀어나왔냐도 따져야 되고 그래서 파지티브 벡터, 네거티브 벡터 뭐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를 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수술할까가 결정되는 거예요. 단순히 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는 이 안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 알을 돌리는 근육도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뜨는 근육도 있고요. 지방도 있고요. 지방도 한 개만이 아니고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두께도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구가 돌출되어 있을 때 정말 병적으로 돌출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치료 방법은 뭐냐면 안과 감압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 밑에 뼈 보이시죠? 요 밑에 뼈? 이 밑에 뼈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코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거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이 뼈는 진짜 손으로 제가 꾹 누르잖아요. 그럼 뚜둑 부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화골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테니스공 같은 걸로 정통으로 딱 맞잖아요. 아주 센 힘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 밑에 뼈가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지방 그리고 눈알을 돌리는 근육 이런 것들이 그 부러진 뼈 사이로 그냥 이렇게 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안화골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안화골절이 생긴 경우는 안구가 2-3mm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3mm 이상 양쪽하고 차이가 나게 되면 수술에 적응증이 되고 안구를 돌리는데 근육이 껴있으면 그때도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구가 돌출되어 있을 때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뼈를 부러뜨려서 일부러 지방을 밑으로 빼는 겁니다. 볼륨을 감소시켜서 튀어나온 안구를 좀 집어넣는 수술이에요. 그게 안와 감압술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아골절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이게 툭 쳐도 안아골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 하시면 안 돼요. 싸움했다가 이거 툭 쳐서 부러뜨리면은 진단 오주 나와요. 보통 이게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환자들 이쪽하고 이쪽 눈하고 그냥 봐도 육안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다친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교통사고 나서 핸들에 부딪혔다든지 뭐 야구공에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아골절 된 경우가 꽤 많으세요. 그래서 2, 3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돌출눈에서는 안아 감압술을 시키는 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안아 감압술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볼륨을 줄이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지방이라든지 뭔가 지방밖에 줄일 게 없잖아요. 근육을 자를 수는 없고, 그죠? 지방밖에 줄일 게 없는데 눈 주위에 지방이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죠, 지방이. 저것만 빼도 눈 2, 3mm 들어가요. 근데 미용적으로 저렇게 수술을 하지는 않죠. 미용적으로 해봤자, 저런 수술을 해봤자 일부러 거기를 골절시켜야 되는 거고, 그게 부비동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쪽에 공간이 또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미용적으로 수술하진 않습니다. 근데 미용적으로 수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는 들어가 보이는데,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이펙트를 나타내느냐?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볼륨을 줄이는 방법은 굳이 그렇게 안아골절을 시켜서 줄이지 않더라도 이 결막통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잖아요. 지방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어요. 결막통에서. 근데 연세대학교 안과에서 내가 수술한 거 봤더니 여기다 째고서 이렇게 안아 감압술 한다고 여기서 지방을 뺐다고 그러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수술인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왜 여기 째죠? 그냥 눈 결막으로 해서 얼마든지 뺄 수 있는데. 그러면 한 1mm 들어가요. 근데 그 미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걸로 감출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카모플리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안아골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에 뭐 공을 맞든지 주먹으로 맞든지 그러면 이 뼈가 부러지죠. 이 뼈가 부러지면서 이 안구를 받치고 있던 공간의 용적이 이것 때문에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볼륨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의 볼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안아 감압술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 들어가서 이 뼈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빼는 겁니다. 볼륨 자체를. 이렇게 부수는 거는 아니죠. 이렇게 부수면은 이런 근육들이 여기 껴가지고 안구가 안 움직이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아 감압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통으로 이렇게 그걸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싸고 있는 공간의 볼륨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부피를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있는 지방 같은 거를 줄이는 수도 있겠죠. 이게 제가 수술한 환자인데요, 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코가 이쪽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5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눈 밑에 지방을 뺀 거예요. 이게 바깥쪽 거, 그 다음에 이게 중간 거, 그 다음에 요게 안쪽 거, 이렇게 뺀 겁니다. 그럼 이만큼 빼면요 2, 3mm 들어가요. 눈이 이렇게 지방을 제거를 해서 안구를 함몰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수술들은요 굉장히 볼록한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 안구 돌출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쪽이 불룩한 분들한테 뭐 이렇게 빼던가, 실제로 안아감압술 정도 하려면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눈이. 그래서 눈도 안 감기고 여기에 자꾸 이렇게 실핏줄도 눈도 이렇게 빨갛게 돼 있고 각막도 손상당하고 이럴 때는 안와 감압술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돼 보여요 실제로. 그러면은 안와 감압술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뼈를
잘라가지고 그 눈 안에 공간을 늘리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부어 있죠, 조직들이. 그래서 미용적 목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용적 목적으로는 뭐 5, 6mm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보통 없거든요. 뭐 눈이 조금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뭐 18mm, 22mm 정도 나온 분들도요, 수술을 잘 하면, 그 다음에 지방 제거를 잘 하면 그렇게 나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전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던 거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 서양인 기준이긴 하지만 동양인에서는 좀 다른 기준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안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포지티브 벡터, 이렇게 돼 있으면 뉴트럴 벡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거티브 벡터라고 요 뼈를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이거를 잘 모르고 수술하면 환자가 컴플레인 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는 여기도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왜 여기는 안 좋아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안검 수술을 할 때 반드시 이쪽에 지방이식을 같이 동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중화면부 거상을 하면서 요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나중에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어요. 페이스 리프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실 텐데요, 이분이 18mm 정도 됐었어요. 안구의 돌출이. 여기 안구 돌출 보이죠? 지금 정면 사진에서 봐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따가 동영상에서 측면 동영상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마를 좀 쓰니까 보톡스를 맞은 겁니다. 보톡스를 맞고 3, 4일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의 안검하수가 있어요. 심한 건 아니에요. 경도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분을 좀 안구가 돌출이 덜 보이게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이제 돌출눈이죠, 이분이. 돌출눈이고 약간의 안검하수가 계신 눈인데 18mm, 19mm 되거든요. 좀 아까 돌출됐는지 재봤더니. 근데 이제 다들 돌출눈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를 강압술 말고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환자분도 그걸 궁금해 하시고. 근데 제가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다행히 저희 환자분께서 좀 협조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앞에 이렇게 좌측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안구가 좀 돌출되어 계신 편이시긴 하시거든요. 그죠? 눈썹보다 훨씬 더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 겹살값도 약간 있지만 그래도 피부는 그렇게 얇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은 심부분 지방이식을 잘 같이 하지는 않아요. 보통 처음 수술이시니까 처음 수술일 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안검하수도 좀 있으시거든요. 수술하면은 눈 감고요. 눈 떠보실까요? 눈이 이 정도 내려오실 거예요. 눈썹 위치가. 지금 눈썹 위치를 상당히 많이 쓰고 힘을 상당히 많이 주고 계신 거예요. 눈 감아보실까요? 눈 떠보실까요? 이게 본인 눈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보톡스를 맞고 하거든요. 이걸 못 쓰게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변수가 생겨요, 수술할 때. 그리고 수술 후에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이건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대개의 경우는.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뭐 연극 배우라든지 학원 강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눈 수술도 다 되고 못 쓸 이유가 없는 자꾸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면 가끔 보톡스 그냥 맞으면 됩니다. 눈 수술 하고 나서. 어쨌든 이분도 이걸 기준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될 텐데,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는 돌출눈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피부는 얇고 여기 피부는 두꺼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눈 수술하면 제가 이게 내려온다고 그랬었죠. 그죠? 눈 수술하면 이게 내려오면은 여기가 두꺼운 살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돌출눈이 좀 커버되는 것처럼 보여요. 안검하수랑 쌍꺼풀 교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면 돌출된 게 아까 이렇게 되어서 돌출된 것보다는 훨씬 덜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얇고 여기가 두꺼운 살인데, 얇은 살이 안구를 그대로 보여주는 반면 이렇게 되면 눈 떠볼까요? 두꺼운 살이 덮고 있으니까 돌출된 게 훨씬 덜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돌출된 게 훨씬 적어 보이고 전원이 훨씬 더 예쁘죠. 그리고 지금처럼 돌출했으면 이분처럼 쌍꺼풀 좀 크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작게 가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크게 원하시는 분들도 돌출눈은 평상시 다른 사람들 하는 것보다는 작게 가더라도 크게 보여요, 대개의 경우는. 그래서 그거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안구가 돌출되신 분들은 안구가 조금 외반돼 보이네요, 자세히 보면.
여기 그 속살이 좀 보인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눈 크게 떠볼까요? 크게 뜨셔도 위에 보면 이렇게 속살이 좀 보이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게 왜 안구 노출되신 분들이 그런 현상이 눈을 크게 뜬다든지 속살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배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사람이 벨트를 이렇게 탁 매면 벨트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에요. 예,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부어서 그런 게 좀 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구 노출되신 분들은 그거 되게 조심해서 수술해야 돼요. 외반돼 보이지 않게 수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외반됐다고 굉장히 불만 많이 가지시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한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은 조금 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수술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이게 크게 뜨면 약간 외반돼 보이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18mm, 19mm 정도 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담하신 분도 뭐냐면은 처져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더 옮기시면 안 되세요. 예. 안건 그 외안각 성형이나 그쪽을 더 고정하려고 위로 올리거나 그게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웬만하면 안 건드려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려면은 굉장히 큰 수술이 필요해요. 예, 아예 다 인대까지 다 끊어서 제가 하는 수술, 이렇게 다 올리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돌출 눈에서는 그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려야 돼요. 저도 그래서 부족 교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 수술하는데 이렇게 되셨는데 했는데도 부족 교정돼서 다시 수술해줘야 되는 분 한 분 계세요. 그분 안구 돌출되셔 있는데 그분은 제가 웬만하면 여기 안 째고 수술하거나 결막 안쪽으로만 수술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교정 잘 되는 거 보였는데 안구 돌출돼서 그거 가지고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피부를 절개를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앙면 거상을 해서 훨씬 더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그 정도면 결막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부족 교정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그분을 제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는 어쨌든 돌출된 눈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뭔가를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 모든 걸 다 조심해서. 이해하셨죠? 네. 이분이 지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여기 지방이 이만큼 있죠. 그 지방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은 제거를 하고요. 일부 지방은 요 바로 밑에다 깔아버려요. 뭐냐면 여기 아까 여러 줄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눈을 뜨는 거를 어느 정도 뜨게끔 하는지 한두 군데 이따 걸어보고, 그 다음에 눈동자 교정을 어느 정도 하고, 아까 지방을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들을 바로 밑에 깔아버립니다. 여기 꺼져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돌출되어 있는 눈 부분을 안 돌출돼 보이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쭉 하는 이유가 이분이 아까 여러 개 쌍꺼풀로 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개의 경우는 자기 지방을 씁니다. 심부분을 다 이식하지는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눈을 떠보라고 하고, 이제 눈동자를 조금 더 교정을 하죠. 어디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교정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고요.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수술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까 봤듯이 여기 꺼져 있는 부분에 지방을 끌어내 가지고 이쪽으로 다 깔아버렸죠. 여기 여러 개 폴드가 있는 거를 감추려고 이쪽에 있는 지방을 다 끌어내렸습니다. 끌어내려서 깔았고, 이게 실제로 보면 안구가 훨씬 덜 돌출돼 보여요. 왜냐하면 들어와 있는 볼륨도 꺼집어냈었고, 여기도 가지고 있는 지방 가지고 채워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진이 18일째 사진입니다. 이분이 쌍꺼풀을 좀 큰 거를 원하셨어요. 크다기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자기는 이게 좋다는 건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질 겁니다. 작아질 거고, 지금 이 눈에 비해서 이 눈이 정면에서 봤을 때 돌출 정도가 훨씬 더 덜해 보이시죠? 이 눈을 가지고 돌출 눈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나중에 측정을 해봐가지고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